네, 얼마 전 부산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형사들을 따돌리고 달아났던 20대 절도 피의자 기억하실 텐데요. 검거 직전 이 남성이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소방당국의 협조로 잠긴 문을 강제로 열었는데요. 경찰이 들이닥치자 절도 피의자 24살 설모 씨가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진 설 씨는 3층 철 구조물에 부딪혀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119 구조대와 경찰 말에 따르면 설 씨가 창문에 한 발을 걸친 채로 있다가 바로 뛰어내려서 제지할 틈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이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어 봤는데 안 나가더라. 창문으로 뛰어내린다 자체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질 않더라고요. 혹시 엉뚱한 맘 먹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무한정하게 이게 잠복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있는가 없는가 확인이나 하자. 네, 절도 전과만 7범이었던 설 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총 24건의 절도 사실을 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백을 하고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 박사님, 그러니까 이게 절도범이었었습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다. 절도를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수갑을 우리나라는 앞으로 채운다 그러죠. 수갑을 채웠는데 이걸 풀고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니까 20층에서 뛰어내렸다 이거죠. 예. 예? 이 사람은 이제 경찰이 놓치게 된 경위가 이제 한 번 그 귀금속 절도한 거를 작물을 이제 팔려는 그 과정에서 검거를 해가지고 본인이 24건의 어떤 절도 사실을 자백을 했어요. 예. 그렇다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각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지목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피해자들한테 피해 진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당일날 형사들 3명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피해자들을 확인하러 다닌 겁니다. 한 사람은 내려서 가가지고 확인하고 있고, 두 사람은 운전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수갑하고 포승을 채웠다고 그러는데 그걸 풀고 그대로 도주했던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 수배도 빨리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여자친구가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의 여자친구를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여자친구의 집이, 여동생 집이 있는 데서 이 사람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사건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혹시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경찰이 거기를 간 겁니다. 가서 이제 밖에서 배를 계속 눌렀는데도 안에 인기척이 전혀 없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안에 있는 것도 판단을 해야 되지만 혹시 있나 없나는 또 확인해야 되니까 119를 불러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따긴 땄어요. 1분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경찰이 나름대로 조치는 했습니다. 소방서에다 불러가지고 에어백을 밑에다 설치를 하려고 봤더니 공교롭게도 거기 20층인데 3층에 철골 구조물이 이렇게 앞으로 돌출돼 있어요. 도저히 에어백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었고요. 옥상으로 혹시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옥상에다 경찰을 배치하고 한 개 팀 7명하고 소방관 포함해서 10명이 신속하게 문을 따고 뛰어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문에서부터 창문까지 3초 정도 다다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갔는데 이미 이 사람은 머리하고 창문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에 다리 한쪽을 미리 내놓고 있었고 머리를 내놓은 상태에서 경찰이 문 따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뛰어내린 걸로.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갑을 그렇게 풀기가 쉬운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지금 우리 10건 정도가 1년 평균 그 수갑을 푸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근데 특히 이제 내리 연장 났지 않습니까? 인천 남부서에서 송민철이가 도주했고 그게 검거가 안 되고 있는 중에 지금 부산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거는 명백히 경찰의 기강해입니다. 이거는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이 수갑을 느슨히 채웠던 것 같습니다. 느슨히. 수갑을 아주 느슨히 채워놓으면 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구형 수갑에 그나마 또 신형 수갑이 요즘에 지급이 되는데 전체 경찰한테는 예산 때문에 다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전 형사들은 그러니까 좀 고참 형사들은 전부 구형 수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탁탁 때리면 사실 빠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이제 전문가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는데요. 신형 수갑은 이제 실리콘이 있어갖고 꽉 쥐어도 이건 진짜 풀기 아프지가 힘듭니다. 않다. 아프지 아프지 근데 않습니다. 구형 수갑은요 또 요즘에 인권 문제가 많이 나와서요 또 꽉 쥐지도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꽉 쥐면은 풀기 힘든데요. 그래서 심한 경우 요번에 인천에서 탈출하면 여기다가 기름칠만 한 다음에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하도 오래된 것들이 많아갖고요. 열쇠 구멍이 약해갖고 고기를 조금 이렇게 뭘 이렇게 눌러도 풀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예. 좀 안타까운 건요. 물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게 맞지만 매번 이렇게 체포가 되고 했을 때 도주 사건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분한테 도둑질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자꾸 잊혀진다는 거예요. 체포되고 난 이후에 피의자 피고인들의 그 인권만 자꾸 주장하시는데 물론 죽어도 될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분은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시민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강도나 강간, 뭐 흉악범은 아니고 절도범이었어요. 절도범이었고 물론 7범이었기 전과가 7범이라는 거는 사실 가벼운 건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예. 추조를 하는 상황에서 24개의 범죄가 또 예. 발견이 되고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일단은 왜 뛰어내렸을까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쪽에 뭐 에어백도 준비하려고 했었다. 근데 상황이 안 됐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뛰어내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절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죄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아주 중한 범은 아니거든요. 살고 나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얼굴은 노출이 되었고 본인이 도주에 있었기 때문에 도주죄도 또 추가가 네. 될 것이고 아마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좀 안타까운 건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거길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기 예. 전에 그 안에 최악의 상태가 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질이 있었으니까 누군가 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혼자 있었다라면 투신 가능성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어쨌든 참 일단 수갑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